비유의 세계.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나무는 배움이 꽃피는 나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말을 재미나게 또 실감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흉내내는 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혹시 뛰는 모습을 흉내내는 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막 뛰는 모습. 허둥지둥. 네. 네, 막 허둥대는 거, 허둥지둥. 또 허로 시작하는 거 또 있어요. 허겁지겁. 허겁지겁. 저 여순 어머님 아침에 많이 서두시나 봐요. 안 서들어요? 내가 서들지, 내가 허겁지겁. 허겁지겁. 그러면 아기가 아짱아짱. 네. 근데 김성일 선생님이 큰 걸음을 걸으면 두버. 네. 또 성큼성큼. 그렇습니다. 네. 성큼성큼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을 다른 것에 빗대서 내 마음은 거울 같다. 내 마음이 별 같다. 뭐 이런 표현도 했었는데요. 빗대어 하는 말. 혹시 오늘 공부하러 오신 우리 학습자 어머님들 꽃으로 비유하면 뭐가 있을까요? 장미. 오늘은 장미 중에도 7색깔 무지개 색깔이 있으면 어떤 색 장미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빨간 장미를 빨간 장미로. 야, 난 정열의 빨간 장미와 같다. 나는 오늘 꽃 같은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어떤 꽃 같은 마음입니까? 장미꽃입니다. 야, 오늘 장미 꽃밭입니다. 저희가 비유도 배워보고 흉내내는 말을 배워봤더니 우리 학습자분들 표현하는 게 네. 조금 더 풍부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풍성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표현력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다양하게 비유해서 표현하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적인 표현 알아보기. 재미있는 그림과 글을 먼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학교야, 잘 잤니? 그래, 그래. 지영아, 잘 잤니? 그래, 그래. 네, 이렇게 짧은 글인데요. 일단 이 여자분이 아마 이름이 아무래도 지영이 같아요, 지영이. 그런데 지금 누구랑 사람이 한 명인데 누구랑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시기하고 인사한 것 같는데요? 허수아비. 허수아비 같은 느낌도 들고. 건물이랑 인사를 하고 있어요. 네. 반가운 학교라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지영 씨는 사람 친구로 생각해서 인사도 나누고 또 학교가 나한테도 인사를 하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지영 씨는 학교를 친구처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친구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언가에 빗대서 표현하는 걸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비유. 맞습니다. 비유시라고. 비유라고 하죠. 네. 네. 자, 비유는 말과 글을 조금 더 실감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실감나게 네.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영이를 할 테니까 어머님들께서 학교가 되어주세요. 네. 네. 학교야, 잘 잤니? 그래, 그래. 지영이도 잘 지냈니? 그래, 그래. 오,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이런 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 비유적 표현을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는 최계락 시인님이 쓴 우리 하늘이라는 시거든요. 하늘은 바다, 끝없이 넓고 푸른 바다. 구름은 조각배, 바람이 사공되어 노를 젓는다. 네, 시 한 편 감상하셨는데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어요? 바다가 떠올라요. 바다가 네, 떠오르셨고요. 큰 바다, 가슴이 시원한 바다가 떠올라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무엇이 바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늘이 푸른 바다. 그렇죠. 첫 번째 연에 나오죠. 하늘은 바다다. 또 비유적 표현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구름이 조각배. 네, 구름은 또 조각배라고 비유를 해줬고요. 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람이 노를 저어준다. 맞습니다. 네. 예. 비유적 표현을 잘 들어보니까 머릿속에서 그림도 그려지는 것 같고요. 시에 담긴 이런 마음도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다음에? 네. 먼저 하늘은 아까 바다 맞네요. 하늘은 바다. 구름은 뭐라고 했었죠? 혹시 기억나요? 조각배. 와, 구름이 조각배. 조각배.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바람은 사랑돼요. 바람이 노를 져준다. 이야 어머니들 이 유추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네. 좀 이해가 되세요? 지난 네. 시간에 네. 비유에는 공통된 부분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럼 하늘과 바다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넓은 거. 넓은 바다. 넓은 하늘, 네, 넓은 바다. 넓은 바다. 자, 그 다음에 구름과 조각배. 구름하고 조각배는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거. 맞습니다. 공통점이 구름은 하늘에서 둥둥 떠다니고 네. 배는 조각배는 물에서 둥둥 네, 떠다니고. 바다에서 둥둥 뜨는 거고. 바람을 사공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 하늘, 바다죠. 바다. 그쵸? 예. 그 다음에 구름이 구름, 조각배라 그랬어요. 조각배. 그 다음에 바람이 사공이에요. 사공. 자, 사공이 노를 저으면 뭐가 가죠? 배가 그쵸? 네. 그럼 배가. 바람이 불면 하늘에서 뭐가 움직일까요? 구름이 움직이죠. 정답입니다. 우리가 흔히 관찰한다고 하잖아요. 무언가를 쳐다보면서 생각하면서 자세히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면 뭔가 거기서 특성도 찾아낼 수 있고 또 비유하는 표현도 만들어내서 내가 표현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럼 저희도 오늘 시인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세상의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수수, 그 다음에 달, 구름이네요. 어때 딱 보기에 비슷한 점이 떠오르세요? 옛날부터 옥수수를 뜰 때 하모니카 분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옥수수 먹을 때 어떻게 드세요? 옥수수 드실 때. 여러분 막 먹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먹죠? 네. 근데 옥수수는 모양마저도 똑같아. 네. 옥수수의 하모니카. 짝꿍은 하모니카. 하모니카. 네. 달의 짝꿍은 달아 밝은 달. 벌써 노래부터 떠오르셨어요? 네. 유재옥 어머니께서 주신 그 달 노래는 달아 알았어. 밝은 달아 요거고요.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어디 둥근 떴나. 달. 어디 네. 떴나. 쟁반. 쟁반. 그래서 쟁반과 달이 둥그런 모양이 같아서 그렇고요. 네. 그리고 구름의, 구름의 짝꿍은 솜사탕. 구름과 솜사탕은 어떤 게 비슷하죠? 뭉게. 둥그랗고. 하얗고 둥그라니. 하얗고 둥그랗고 네. 뭉게뭉게 네. 구름과 솜사탕. 자, 그러면 우리도 아까 봤던 시처럼 한번 비유 표현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는 하모니카. 좋습니다. 달님은 쟁반. 맞습니다. 네. 그러면 구름은 솜사탕.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면 되죠. 비유적인 표현을 할 때는요, 그 모양이나 또는 뭐 소리도 괜찮아요. 소리가 비슷하다 또는 뭐 우리 냄새, 향기가 비슷하다 뭐 이런 데서 공통점을 찾아서 비유적인 표현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다음 또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제가 한 연씩 읽어드리면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티나무, 운동장 느티나무 말없이 서 있다가 운동장 느티나무 말없이 서 있다가 구슬땀 닦아주는 손수건도 되었다가 구슬땀 닦아주는 손수건도 되었다가 신선한 바람 주는 부채도 되었다가 신선한 바람 주는 부채도 되었다가 자장자장 낮잠 재워주는 엄마도 되었다가 자장자장 낮잠 재워주는 엄마도 되었다가 네, 좋습니다. 이 시에서는요, 느티나무를요, 세 가지의 빗대어 표현을 했거든요. 땀 닦아주는 수건 손수건, 그쵸? 그 다음에는 신선한 바람도 주는 네. 부채도 되었다가. 네, 부채. 맞아요. 자, 그럼 유영순 어머님 차례가 돼버렸네요. 엄마도 되었다가. 네, 맞습니다. 종합해 볼게요. 이 시에서 느티나무는 뭐가 먼저 되죠? 땀 닦아주는 손수건, 그리고 바람 주는 부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장자장 잠재워주는 누구요? 엄마. 이렇게 세 가지의 빗대어 표현을 했죠. 그럼 저 질문. 느티나무랑 손수건이랑 뭐가 비슷하길래 손수건이라고 했죠? 느티나무는 그늘이 지니까 네. 시원하고 네. 또 손수건은 땀을 닦아주니까 그러니까 시원하고. 아, 느티나무도 땀을 닦아주고 손수건도 땀을 닦아주니까 부채랑 느티나무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신선한 바람? 그쵸? 예. 하면서 부채가 돼주잖아요. 그렇죠. 네. 일렁일렁 바람이 일죠. 예. 마지막으로 엄마는요? 가장 뭔가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엄마? 느티나무가 응다리로 주면서 네. 네. 이파리로 덮으니까 어머. 엄마가 되었다가. 이야. 맞습니다. 시적 표현은 네. 이파리를 덮어서. 네. 아, 네, 맞아요. 만약에 이제 이지연이 이제 거기 초등학교 학생인 거예요. 막 달렸어요. 그러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느티나무 밑에 철떡 앉았어요. 땀은 식죠. 땀이 식지요. 네, 땀이 식었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샤샤. 그러면은 부채처럼 네. 바람이 살살 부니까 어떻게 될까요? 잠이 오죠. 너나니 이제 졸리겠죠? 그래가지고 슬쩍 응다리에 누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엄마가 자주 네, 엄마가 자주 토닥토닥 한다고. 해주는 것처럼 스르르 잠이 드는 모습이 잘 표현된 시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도 느낌이 그러신가요? 예. 네. 네. 자,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해보셨으니까 네. 그럼 우리도 이 느티나무 시에 한 연을 우리가 지어서 추가해 볼까요? 우리도 한 연을 한번 지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학습자분들 보시면. 동네 수호신 내 마음도 편안해지게 하고 동네 사람들 편케 해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럼 우리 유영순 어머님은요? 느티나무가 소리 나는 라디오 같다. 아, 오. 이런 소리가 나니까. 저는 니트나무가 동네 에어컨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모든 사람들이 네. 열을 식히는 장소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도 한번 다 연결을 해서 네. 시로 만들어 볼까요? 네. 운동장 느티나무 말없이 서 있다가 마음도 마을도 지켜주는 수호신도 되었다가 은은한 소리를 들려주는 라디오도 되었다가 온 동네를 식혀주는 에어컨도 되었다가 좋습니다. 네. 같은 느티나무라는 네. 주제를 가지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떠올려 주신 것들이 달라서 네. 아주 훌륭한 작품이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와, 정말요. 같은 걸 보고도 우리가 느끼는 점이 이렇게 다 다양하잖아요. 네.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또 아름다운 시가 완성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같은 단어를 보고 서로 이제 다른 단어를 한번 떠올려보는 연습을 할 건데요. 제가 앞에 카드를 좀 몇 개 드렸죠. 낱말 카드를요. 가지고 계신 카드 중에 아, 난 이거랑 딱 맞아떨어진다 하는 거를 딱 골라서 제가 하나, 둘, 셋 했을 때 들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제시어를 제가 남자 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남자. 남자. 마음을 정하셨죠?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 들어요? 네. 네. 요걸 자, 그러면 두 분은 배를 들어주셨고 박연순 어머님은 KTX를 들어주셨는데요. 유재고 어머니부터 듣겠습니다. 왜 배로? 남자는 배다. 네, 남자는 왜 배예요? 아무래도 네. 저기 마음이 넓고 배를 많이 타잖아요. 남성적이다. 자, 유영순 어머니는 왜 배를 고르셨나요? 내 가슴처럼 온 바다를 힘입고 다니는 바다 남자가 되는. 내 가슴, 바다 같은 내 마음을 네. 남자가 막 휘젓고 휘젓고 다니는 배다. 자, 좋습니다. 박연순 어머니는 KTX다. 남자는. 예. 힘이 세고 네. 뚝심이 세니까 아. 운전도 잘하고 네. 그냥 성질대로 그냥 슝 날아가는 예, 아, 좋습니다. 네. 다음 제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제시어는요. 시간이네요. 시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아까처럼 낱말 카드를 한번 선택해 주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시간은 화살이다. 네. 왜 우리 박연순 어머니부터 들어볼까요? 저기가 예를 들어서 놀고 가는데 그 가기 전에 쏘아야 되니까 네.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놓치면 안 되니까. 예. 네. 지나가면 뒤에 쏘면은 헌일이 되죠. 아,
이미 버스 떠나가면 안 타이밍을 되니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유재옥 어머님은요? 화살같이 시간은 빨리 가는 거니까 화살을 골랐어요. 시간은 화살이다. 이게 쏜살 같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쏜살 같고. 화살같이 가고 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네. 세 분이 이렇게 또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같은 개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다양한 생각을 경험에 비추어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독특한 개성이 비유적 표현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좀 더 개성 있게 표현한 글들을 몇 개 더 볼게요. 라면 정유정. 난생 처음으로 파마를 했다. 내 머리가 뽀글뽀글 라면 머리가 됐다. 엄마랑 누나가 날 보고 연예인 같다고 했다. 히히 기분이 좋았다. 미용실 누나가 한 이틀은 머리를 감지 말라고 했는데 아차차 오늘 아침에 그만 감아버렸다. 풀린 내 머리 불은 라면이 됐다. 귀엽죠? 너무 귀여운 시예요. 근데 처음에 제목이 라면이었잖아요. 근데 라면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머리 나왔잖아. 라면 어. 머리. 왜 머리를 라면이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뽀글뽀글하니까 나물처럼 뽀글뽀글하니까 라면 머리라고. 아차 감아버렸는데 나는 모르다. 인상 깊으셨나 보네. 아차까지 기억하시고요. 제 생각엔 누나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어린 친구인 것 같은데 예, 파마를 했나 봐요. 파마를 했는데 감지 말라 그랬는데 머리를 실수로 오늘 아침에 감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라면 같아졌다 그랬죠? 띵띵 부른 라면. 풀린 내 머리 불은 라면이 됐다고 한 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많은데요. 시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풀린 내 머리는 부른 라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 비유하는 표현 배웠었잖아요. 뭐뭐처럼이나 뭐뭐 가치를 넣어서.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로 제가 살짝 바꿔보면 부른 라면처럼 풀린 내 머리라고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네. 이 두 가지 비유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글을 읽으면서 비유하는 걸 이해하셨다면 오늘은 조금 난이도가 높았지만 내가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신 겁니다. 아까 시도 쓰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비유적인 표현이란 것도 한 가지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또 다양하게 어머니들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멋진 우리 학습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애쓴 우리 위해 박수 한번 치실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시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시적인 정서를 더욱 풍부하게 나타냅니다. 시 하늘에서 하늘의 색과 구름의 모양을 바다와 배에 빗대고 시 느티나무에서 느티나무의 고마움을 다양한 존재로 비유했던 것처럼 다양한 비유적 표현도 만들어 봤습니다. 비유적 표현을 할 때 풀린 내 파마머리는 부른 라면과 같이 어떤 것을 비슷한 다른 것으로 나란히 놓기도 하고 부른 라면처럼 풀린 내 파마머리와 같이 뭐뭐처럼이나 뭐뭐같이 라는 표현을 직접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학교종 노래 부르기. 자, 이번 시간에 부를 노래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오늘 배울 노래는 학교종이라는 노래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음악 시간 때 그 노래 가사를 뭔가 이렇게 느낌을 살려서 부르는 것도 한번 수업해봤었는데 느낌을 살려서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가사를. 자, 학교종이 학교종이 땡땡땡 땡땡땡 어서 모이자. 어서 모이자. 네, 선생님이 우리를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기다리신다. 눈치채셨나요? 여기에 흉내내는 말이 하나 아하, 나오거든요. 우리가 배운 거네요. 흉내내는 말. 소리를 흉내내는 말. 자, 땡땡땡. 땡땡땡. 네. 이거는 종소리를
그대로 표현한 말이잖아요. 땡땡땡.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소리를 땡땡땡이라고 표현을 했죠. 저희 또 이제 음악 시간이니까 네. 좀 이제 박자도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저희 한 박자씩 이렇게 치면서 길게 할 때만 찡 이렇게 박수 치는 걸로 한번 박자를 맞춰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시작.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하나, 둘, 셋, 쉬고.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쉬고. 오. 잘하시는데요? 잘하네. 박자 감각 좀 있으신데요. 한 단계만 올려볼게요. 어떻게 해요? 속도를 1.5배속. 야, 그 아이돌만 한다는 그 1.5배속? 하나, 둘, 셋, 넷.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재밌게 부를 수 있는데. 노래를 재밌게 부르는 네. 거는 가사를 바꾸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네. 아, 어떻게 바꾸실 수 있겠어요? 혹시 어떻게 바꿔보실까요? 어떤 내용으로 바꿔보시고 싶으세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가야지. 네, 좋습니다. 어서 가야지. 그 다음에 영순 어머니께서 연순이가 오늘도 연순이는 오늘도 늦잠을 자서 늦었구나. 늦잠을 잔다. 좋습니다. 늦잠을 잔다. 네. 그럼 이어서 하실 수 있겠어요? 자, 해볼까요? 자, 시작.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가야지. 연순이는 오늘도 늦잠을 잔다. 이게 잘하셨습니다. 학교종 노래에서 우리 박연순 학습자님 뭔가 주제곡으로 바뀌었네요. 네. 아이고, 덕분에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노래를 부를 때는 음정과 함께 박자를 맞춰 불러야 합니다. 박자를 잘 맞추는 방법으로 박수를 치거나 발구름을 할 수 있는데요. 학교종 노래를 다양한 방법으로 박자를 맞춰 불러봤습니다. 자, 오늘의 한 문장인데요. 오늘은 좀 문장을 다르게 드리려고 합니다. 나에게 있어 가족이란 이다. 나에게 있어 가족이란 무엇이다. 여기 빈칸을 각자 메워주시면서 오늘의 한 문장을 다 같이 써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있어 가족이란 무엇이다. 어머니들께서 다 쓰셨는데요. 네. 일단 앞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박연순 어머니 생각보다 많이 쓰셨습니다. 와, 가득 찼어요. 나에게 있어 가족이란 네. 나에게 있어 식구이다. 네. 오. 잘 써주셨습니다. 오늘 시를 많이 읽어서 그런지 뭔가 시처럼 반복해서 운율을 맞춰주셨어요. 네, 운율 맞춰서 써주셨어요. 잘 쓰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유영순 어머니는 나에게 있어 가족이란 사랑이다. 사랑이다. 우리 유영순 어머니는 사랑으로 채워주셨어요. 사랑. 네. 사랑이다. 네. 좋습니다. 자, 유재옥 어머니. 나에게 있어 가족은 기쁨이다. 가족이란 기쁨이다. 기쁨이다. 네. 식구, 사랑, 기쁨. 네. 와,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또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네, 맞아요. 다들 독특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즐거우셨나요? 예. 네, 그럼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네. 또 만나요. 학교 종이 땡땡땡 또 늦었구나. 왜 한 번도 경험이 없었던 얼굴로 그렇게 지각이 뭐죠? 지각? 지각을 안 하시고 결석을 하셨구나. 이걸 아예 늦게 가느냐 안 가는 게 그렇죠. 낫다. 그렇죠. 네. 혼나느니 나는 안 간다. 네, 몸이라도 편하자.